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강남원이십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연애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은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결혼을 꼭 해야 되는지, 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뭐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뭔지, 항상 결혼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을 만나는 그런 하나의 이제 뭐 큰 거래라고 할 수 있겠죠. 큰 거래 계약. 자, 그러면 이제 어찌 보면은 결혼의 전 단계일 수도 있고, 또 어찌 보면 아예 별개일 수도 있고, 이런 이제 연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연애는 사실 어, 대부분의 분들이 하죠.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하시는데, 조금 학창 시절부터 일찍 시작하시는 분이 있고, 굉장히 좀 늦게 시작하시는 분도 있고, 뭐 아예 안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안 하시든 못 하시든, 그죠? 저희 때만 해도 사실 학창 시절에는 연애를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이제 빠르신 분들은 학창 시절에 연애를 하지만, 거의 대학교에 가면 이제 뭐 저희 뭐 남자친구 생기고 여자친구 생기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요즘에는 거의 뭐 초등학교, 중학교부터 거의 뭐 연애를 시작하시는데, 뭐 연애의 목적은 사실 다양합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내가 정말 편하게 같이 연락하고 만나고 소통하는 이성 친구를 만드는 그런 과정일 수 있고요. 물론 어떤 분들에게는 동성 친구일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뭐 연애를 하게 되면 또 뭐 많이 배우죠. 우리 성장을 하죠. 성장을 하는데 뭐 스킨십, 여러 가지 이제 뭐 손잡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스킨십을 위해서 연애를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연애를 하면 뭔가 이제 외롭죠. 혼자 이제 계시면, 혼자 내가 꼭 가족들이랑 같이 사는 분도 계시고 혼자 따로 이제 자취를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아무래도 혼자 있으면 좀 외롭죠. 허전하고, 그런 것들을 좀 채워줄 수 있는, 같이 곁에 있어서 채워줄 수 있는 친구가, 단순히 친구나 다른 이제 대상이 채워주지 못하는 것들을 이제 연애를 하게 되면 애인이 채워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목적인데, 제가 이번 이 영상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고 싶은 메시지 하나는, 연애는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제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내가 정말 겉으로 그냥 보여지는, 겉으로 이제 뭐 직업에서나 직장에서나 아니면 뭐 친구들에게서나 보여지는 그런 이제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내 내면적인 모습, 아니면 좀 색다른 모습, 그런 모습을, 어떤 모습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런 힘든 상황에서 저희가 살면서 뭐 당연히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겠죠. 나쁜 일, 힘든 일, 안 좋은 일, 여러 가지 일이 생길 텐데, 그런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과연 어떻게 대처할까? 나는 어떤 모습이 나올까? 나의 선택은 어떤 방향일까? 라는 것들을 알아가는, 또 미리 경험해보는 그런 좋은, 어찌 보면 기회가 연애라고 생각합니다. 자, 연애를 하면 뭐 경우마다 다르고 커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처음 만나서 설레고 어색하고 그런 시간을 거쳐서 사귀게 되고, 그죠? 뭐 요즘은 고백을 여성분이 또 많이 하시죠. 저희 뭐 보통 이제 남성분이 고백을 하고 결혼할 때도 프로포즈도 남성분이 하시고 그러는데, 이제는 뭐 여성분도 고백을 먼저 많이 하시고, 또 그런 게 더 훨씬 더 좀 매력적인 모습으로 비춰지는 사회입니다. 자, 그렇게 고백을 해서 이제 사귀게 되면, 그때부터 뭐 날짜를 세는 분도 있고 날짜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략 제가 봤을 때 뭐 한 달에서,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한뭐 두세 달, 100일 정도까지는 거의 큰 마찰이 없는 것 같아요. 마찰 없이 정말 어찌 보면 우리 흔히 말하는 달달하고 행복하고 달콤하고 뭐 꿈만 같은 그런 이제 연애를 이제 하게 됩니다. 한 달에서 한 100일 정도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뭔가 문제가 생기죠. 가벼운 이제 서운함, 또 그리고 가벼운 말다툼, 가벼운 오해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이전에는 그런 게 아예 없었다기보다 그런 게 있어도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좋고 너무 설레고 너무 이쁘고 멋지니까 그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도 훨씬 더 배려하는 마음이 많이 생겨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히 우리의 이 뇌라는 게, 또 우리의 사람이라는 게 익숙해지면 그만큼의 뭔가 설렘과 뭔가의 그런 이제 감정이 많이 약화됩니다. 대신에 뭐 안정적인 그런 감정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익숙해지면 이제 슬슬 조금씩 이제 짜증이 나죠. 똑같이 행동을 보였던 것도 옛날에는 약속 장소에서 한 5분 10분 늦어도 큰 문제 없고 도리어 기다리는 시간이 설렜고 행복했다면, 이제는 이제 짜증이 나죠. 왜 늦었냐, 왜 미리 말 안 했냐,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정말 뭐 밥 먹을 때 뭐 메뉴를 정할 때도 항상 상대방이 먹고 싶은 거, 원하는 거 이런 걸 챙겨주다가 언제부턴가 이제 아니 왜 너가 먹고 싶은 걸 먹냐, 내 의견을 묻지도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씩 터지는 게 딱 한 달에서 길게는 한 100일 정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싸우죠. 그런데 싸우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내 자신, 내 스스로도 이랬다가 저랬다가 뭐 이런 선택을 할까, 저런 선택을 할까, 이렇게 할까, 그런 여러 가지 내적 갈등이라고 하죠. 그런 고뇌와 내적 갈등으로 많은 싸움을 겪으면서 내가 살아가고 성장을 하는데, 이런 사람과 또 완전히 색다른 사람이 만났어요. 그 둘이 만나서 이제 생활을 공유하고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살아나가는데, 연애를 하는데 싸우지 않고 마찰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간혹 이제 주변에서 우리는 안 싸웁니다, 아니면 TV에서나 저희는 뭐 평생 싸워본 적이 없어요, 항상 서로 존중하고 배려합니다 라고 했을 때, 싸우지 않는다는 거는 이제 그 싸움의 정의를 뭐 정말 정말 격하게, 정말 크게 뭐 치고받고 뭐 육두문자를 날리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싸우는 거를 이제 싸움이라고 정의를 한다면, 그건 안 하시는 분이 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서로 이제 의견이 분명히 대립이 생기고, 그거를 어떻게든 조금은 이제 평소와 다르게 감정도 조금 이제 흥분이 되고 격해질 수 있고, 말이 좀 빠르거나 소리를 고함을 지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금 언성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이제 마찰은 누구나 있다고 봅니다. 없는 게 이상한 것 같아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뭐 싸우지 않는다는 말은 물론 제 판단이고 제 주관이겠지만, 마음껏 먹고 배 부르게 먹고 배 터지게 먹어도 나는 살이 빠진다, 그런 것과 좀 똑같은 것 같아요. 좀 어거진가요? 아무튼 자, 그래서 그렇게 싸우게 되는데, 그 싸움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그래서 잘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둘 관계에 있어서 서로의 차이점을 이제 인지하고, 그거를 같이 이제 얘기를 해보면서 이제 뭐 오해가 있다면 풀고, 그리고 서로 알아가는 과정이죠. 아, 이 사람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민감하구나 라는 걸 알아가는 과정으로 그것들을 잘 해결을 하고, 또 다시 새로운 문제 하고 또 똑같은 문제 또 싸울 수 있죠. 사실 싸움은 똑같은 문제를 계속 반복되는 게 많죠. 뭐 넌 항상 그래왔어, 왜 이걸 못 고치냐, 안 고치냐, 이런 똑같은 그 사람의 어찌 보면 캐릭터를 가지고 캐릭터와 캐릭터대로 뭔가 싸움이 계속 이제 유발되고 계속 또 반복되고 이런 게 있는데, 자, 그렇게 해서 그런 과정을 이제 위기가 옵니다. 그런 위기가 오는데 뭐 처음에는 가볍게 넘기죠. 가볍게 넘기고, 어떤 분들은 이제 처음 싸움에서도 바로 이제 결별을 선언하고 갈라서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처음은 가볍게 넘기고 그 다음에 또 싸움이 일어나고 또 싸움이 일어나고 반복되고 하는 과정에서 정말 이제 못 견뎌 하시는 분도 있고, 아 정말 뭐 싸우면 너무 크게 싸운다든가, 싸우면 너무 이제 그 다시 화해를 하고 정상적으로 관계를 회복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든가, 아니면 이 싸움의 이 테마나 아니면 이 싸움을 할 때의 태도, 뭐 상대방의 태도가 뭐 너무나도 과하다, 내가 싫어하는 모습, 욕을 한다든가, 뭐 연락을 두절한다든가,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그런 것들, 뭐 폭력을 쓴다든가, 뭐 데이트 폭력 이런 거 요즘 뭐 흔히들 뉴스에 한 번씩 보시죠. 그렇다면 이제 그건 좀 문제가 돼서 이렇게 갈라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선택의 상황이 생기겠지만, 그게 없이 잘 서로 간에
싸움의 이런 이 분쟁을 잘 해결한다면 그게 결국 이제 둘만의 서로 합의점이 계속 맞춰지는, 균형이 맞춰지는 관계겠죠. 그게 이제 좀 오래되고 지속되고 하면 우리 둘이가 굉장히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하는 궁합이 잘 맞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궁합이 제가 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한 1년? 짧게는 1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도 사계절 한번 보내면서 서로 주변의 친구들도 만나고 뭐 상호 기회가 된다면 가족들도 만나고 또 여러 뭐 직장 동료들 이렇게 만나면서도 이제 서로의 캐릭터를 확인하고 서로의 좀 속속들이 뭐 짧은 시간에는 보지 못했던 모습들을 하나씩 알아가는 게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들이 흔히 내가 이 사람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모르는 게 많아요. 그 이유는 내가 뭔가 이 사람을 파악하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서로 관계가 오래 지속이 되어야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네. 꼭 뭐 좋은 모습이든 또 나쁜 모습뿐만이 아니라 좋은 모습도 마찬가지고요. 오랫동안 만나면서 이 사람이 이런 면이 있었구나.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도 뭐 연애도 연애지만 친구들 중에서 굉장히 이 친구는 이런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어쩌면 평가를 하는 거죠. 제 나름대로 평가를 하는 그런 와중에 굉장히 5년, 6년, 7년 이렇게 만나던 친구였는데 굉장히 색다른 모습을 보는 경험이 있어요. 좋은 모습. 굉장히 이 친구가 굉장히 깐깐하고 굉장히 좀 너무 원칙주의자고 너무 상대방을 배려를 안 하는 이제 철없는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의리 있고 굉장히 좀 생각이 깊고 진중했던 그런 모습을 볼 때처럼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이 제가 보기에 제 주변이나 이렇게 판단을 해보면 한 1년 정도? 1년에서 길면 한 2년?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연애를 결혼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대략적으로 한 1년 정도 만나보면 1년 정도 물론 정해진 건 아닙니다. 정해진 건 아니고 1년 정도 만나보면 그렇게 만났음에도 같이 이렇게 연애를 하고 뭐 서로 간에 이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결혼을 해도 뭐 다른 조건이 충족이 되고 다른 조건이 문제가 없다면 둘 사이의 관계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둘 사이에 서로 합의하고 서로 의견을 제시하고 싸우고 그것들을 이제 해결하는 방법을 서로 간에 안정적으로 찾은 거죠. 1년을 같이 연애를 했다는 거는. 자, 이제 결혼의 이제 전제 연장선이라면 그런 이제 관계가 될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처음에도 언급을 했듯이 말씀을 드렸듯이 연애는 정말 둘 사이의 관계를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어찌 농사짓듯이 키워서 이어가서 뭐 그게 결국에는 뭐 결혼이 열매라면 열매를 맺는 과정도 있겠지만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에 정말 도움이 되는 게 연애입니다. 네. 제가 1편에서 결혼편에서 얘기를 했듯이 내 자신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내 자신을 제일 잘 알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큰 착각입니다. 나는 내 자신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고 상대방이 묻거나 혹은 상대방이 일반적으로 가볍게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는 내가 어떤 사람이고 싶은 내가 어떤 사람이고 되고 싶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은 착각이고 어찌 보면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어쨌든 내 지금 현재 모습을 내가 잘 알고 있다. 내가 제일 잘 안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착각입니다. 그럼 누가 잘 아느냐? 1번 부모님이 잘 아십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부모님이 꽤 잘 아세요. 꽤. 뭐 어릴 때 자라면서 밥 먹고 학교 다니고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 다니고 이제 내가 독립해서는 이제는 부모님 나를 잘 모르실 거라 생각하는데 사람이 쉽게 잘 안 바뀝니다. 네, 그래서 어릴 때 그 본 모습과 그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이제 큰 틀 그런 것들이 사실 가장 편하고 가장 이 긴장감이 없을 때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족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물론 가족분들도 모두 아는 건 아니죠. 모두 아는 거는 이 사람이 내 아들이 이런 모습인 줄 알았는데 밖에서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이는구나. 친구들을 만나서 봤을 때는 친구들에게는 이런 이미지구나. 그건 물론 다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가족 특히 부모님이 잘 아실 거고, 두 번째가 정말 오래된 친구거나 정말 오랫동안 싸우기도 하고 정말 오래 이제 관계를 유지해 오던 정말 뭐 흔히 불알 친구라 하죠. 오래된 친구가 잘 알 수 있는데 사실 그것도 정말 크진 않아요. 그럼 정말 큰 건 누구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애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인이 잘 아는데 애인이 내 자신을 아는 그것보다 내가 연애를 하면서 굉장히 가지고 끝을 서로 보여주는 관계잖아요. 그죠? 서로 정말 싸우기도 하고 서로 진짜 정말 사랑하기도 하고 정말 뭐 우정 뭐 사랑 뭐 여러 가지를 다 끝까지 겪는 관계가 사실 이제 연인 관계라 생각하는데, 그것들을 겪으면서 한 번씩 놀랄 때가 있을 거예요. 아, 내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 내가 이 상대방과 싸우면서 혹은 또 상대방과 여러 가지 의견을 조율하면서 아, 내가 이런 모습도 보이구나. 또 하나 있습니다. 보통 연애를 하면 모든 경험을 서로 공유를 해요. 아, 오늘 무슨 일이 있었고, 내가 어떤 친구들을 만났고, 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뭘 먹었고, 이런 것들을, 물론 그런 얘기를 일절 안 하는 연예인도 있겠지만 사실상 없죠. 다 어떻게든 공유를 하죠. 공유를 하다 보면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내 생각을 거의 되도록이면 여과 없이 이제 상대방에 전달을 하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이런 말도 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내가 가지고 있었구나. 내가 아무리 포장을 해도 포장에 그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연애를 할 때, 그 상대방에게 얘기를 할 때는. 그러면서 이제 내 자신을 알아가는 거죠. 아, 내가 이런 면도 있었구나. 이런 모습도 있구나. 그리고 굉장히 극단적인 관계가 됐을 때, 연애 관계에 있어도 정말 그게 사랑이든 아니면 이제 뭐 안 좋은 이별이든, 아, 내가 이런 정말 극단적인 상황일 때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까지 내 모든 걸 좀 헌신하고 어떻게 노력하고 내가 투자를 하는구나 라는 것도 내가 새삼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정말 힘들고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아, 내가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매정하게 하는구나. 나는 정말 굉장히 좀 인정이 많고 굉장히 어찌 보면 자비롭다 해야 되나? 자비롭고 또 굉장히 좀 착하고, 단어가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와, 내가 냉정하고 한번 돌아설 때는 굉장히 이런 모습을 보이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내가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꼭 그런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중요한 거는 이런 모습도 가지고 있는 거고, 이런 힘든 상황, 이런 정말 좋은 상황, 어떤 내가 평소에 생활하면서 좀 겪어보기 힘든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내가 이런 모습도 보이고 이런 행동도 하는구나,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선택을 해봤던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알면 사실 살면서 다들 행복하고, 그리고 다들 기분 좋고 웃고 항상 편안하고 그런 삶을 살고 싶겠지만 사실 전혀 그렇지 않죠. 항상 힘들고 피곤하고 뭐 고통스럽고 스트레스 받고, 그런 와중에도 한 번씩 정말 행복한 보람과 뭐 웃을 수 있는 일, 그리고 편안한 휴식, 한 번씩 그런 달콤한 것들이 찾아오는데 계속 일은 많습니다. 어릴 때는 어릴 때만의 고민이 있고, 그리고 학창시절은 학창시절의 고민, 또 그리고 뭐 대학교 이제 취업하실 때 그 대학교 생활의 또 고민, 또 취업하고 나서 직장 생활에서의 고민, 또 결혼 생활에서의 고민, 또 결혼하고 나면 또 이제 부모님을 모시거나 또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그런 여러 가지 관계에서의 고민, 나중에는 이제 한 40대, 50대, 60대가 되면 뭐 건강에 대한 고민도 하겠죠. 건강에 대한 고민, 또 자녀에 대한 고민, 뭐 재산과 내 가진 것들에 대한 고민, 여러 고민을 끊임없이 하는 게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난한 삶을 살다가도 한 번씩 힘든 일이 생기는데, 그런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그 힘든 일을 대처할 때 조금 더 쉬운, 뭔가 내가 편안한 방향성이 생겨요. 근데 사실 힘든 거는 내 앞에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이 생겨서 힘든 거라기보다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뭐 전혀 방향이 안 잡힐 때,
그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사실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방향이 알고 이게 뭐 밤을 새는 일이든 내가 정말 몸이 고통스럽든 내가 정말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든 어떤 일인지를 알면 또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거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미리 경험과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으면 충분히 이제 뭐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죠. 그때는. 자, 그래서 정리하면 말이 돌아왔는데요. 정리하면 연애는 정말 소중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 목적이 있지만 연애의 목적이 있지만 그 여러 가지 목적 중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본인을 알아가는 좀 색다른 목적이죠. 색다른 목적인데 이 색다른 목적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연애 중이시든 연애 계획, 연애 예정이시든 아니면 연애가 끝나고 이제 결혼을 하신 상황이시든 결혼도 어찌 보면 연애죠. 그런 상황이시든 그런 생각을 잘 가지면서 이 소중한 이 관계를 잘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